YTN이 정치권에 대한 설 민심을 조사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 엠브레인 퍼블릭의 이병일 대표,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찼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조사 결과를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이번 조사가 표본의 크기나 조사 방법에도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당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있는데 이 당대표 적합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사실은 이 당권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맞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대표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번 그 당대표 선거는 국민 여론조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엄격한 조사가 되려면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당원 대상 조사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권 주자에 대한 적합도를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다른 조사들은 보통 1,000명을 조사하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30% 중반대 나오기 때문에 한 3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되는데 이번 YTN 조사는 그래서 저희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국민의힘 지지자 한 784명을 대상으로 적합도를 조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면접 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사된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운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표본이 가장 많고요. 오차 범위도 지금까지 조사 가운데는 가장 적은 것으로. 예,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으로 784명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표본 오차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조사한 결과를 중에는 가장 표본 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당대표 도전에서 관련한 그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한 조사는 질문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고요. 그다음에 총선 승리에 누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먼저 당대표 적합도를 물었을 때는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25.4%로 나왔고요.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22%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16.9%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8.6%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인물은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순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지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에 지금 가장 도움될 인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25.1% 나왔고요. 김기현 의원이 21.4%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순위가 적합도와 총선 승리에 도움될 인물을 물었을 때 순위가 바뀌기는 했지만 둘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지금 질문을 보면 일단 먼저 저희가 봤던 조사 결과가 누가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냐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게 이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요거였습니다. 대표님, 이 두 가지 그 요소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지지도라고 하면은 모든 유권자가 응답자가 유권자일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것도 이제 선거식에 주로 질문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응답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지만 다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 후보로서 적합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지지도에 근접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지지율이라고 했을 때는 적합도 문항을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판단.
그러니까 선거라 총선이라고 하는 것도 1년 뒤의 일이고 사실 당 대표는 총선만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는 기본적인 일상 당무를 관할한다고 했을 때 적합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재 당 대표 지지도에 근접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총선 승리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1년 뒤에 있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유권자들에게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서 응답을 받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인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될 인물이 예, 누구냐? 이 질문이요. 평론가님,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지지층으로 분류해서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민심하고 권리 당원들의 판단은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권리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의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고민할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당원들도 지금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윤석열 정부의 이 성공을 위해서 총선까지 이 윤석열 정부나 혹은 윤심 쪽에 힘을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혹은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그렇지 않은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중도 표심 확장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1년 동안에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숫자 자체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지난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한 20에서 30만 정도 이 권리당원이 참여하던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 숫자 자체가 80만을 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과 수렴하는 측면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권리당원의 실제 표심과는 뭐 어떻게 좀 뭐 비슷할 것이냐 혹은 뭐 다를 것이냐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도 좀 살펴보면 서울에서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그 예. 오차범위 밖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기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780명 전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80명 가운데 서울은 표본이 또 확 줄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7.8%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참고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역별 지지도를 보실 때는 표본 오차가 확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판세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결정적인 지표로 삼기에는 다소 예. 무리가 있지만 하나의 참고 정도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순위를 좀 다만 보면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대표론을 안철수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장연대 갖고는 뭐 텃밭연대다 이런 공격을 받아왔는데 생각보다 김기현 의원도 서울에서 그리고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 이런 네. 정도는 우리 YTN의 여론조사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지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어떤 김기현 의원이 확실히 서울에서 우세다, 수도권에서 우세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른 면이 있다라는 설명은 같이 덧붙여서 예. 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을 볼 때 이게 오차 범위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표본 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오차 범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표현이 잘못된 거였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전에 제가 그 서울 수도권 지역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인지도가 서울 수도권에서 너무 떨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울산 태화강 건너면 김기현을 누가 아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예. 그게 한 달여 지나고 김장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친윤계에서 이제 밀어주니까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하면 인지도 차원에서 굉장히 좀 비약적인 발전이 좀 엿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예전에 갖고 있던 틀에서 좀 벗어난 어떤
예측이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예. 보여지긴 합니다. 최근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인지도와 그리고 지지도가 같이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추세를 보인 게 아닌가. 서울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김기현 의원의 인지도라든지 지지도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봤을 때는 김기현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한테 절대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에서는 숫자상으로는 김기현 의원에게 조금 밀리지만 또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충청까지 봤을 때는 또 김기현 의원보다 숫자상으로는 조금 접전이긴 합니다. 접전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약간 뭐 박빙의 승부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 예측도 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예, 이병희 대표님. 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성 민방위 제도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런 전략이 지금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제 그 이번 조사에서도 그 적합도 조사에서 보면 김기현 의원이 20대에서 지지율이 3.9%예요. 물론 이게 20대 전체가 아닌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20대이긴 하지만 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20대 지지율이 낮다.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힘 지지자는 성 연령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50대, 60대에 더 숫자가 많은 당원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이게 좀 큰 소탐 대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럴 생각이 수 있겠군요. 들고요. 예. 이게 당내에서도 물론 이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표를 의식한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이 상황에서는 예. 크게 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예, 듭니다.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당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주셨고요. 김기현 의원의 이번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은 이게 젠더 이슈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사실 지난 대선에 기시감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른바 이제 젠더 이슈에 가까운 논쟁적인 공약들을 던졌거든요. 근데 막상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과연 이 공약이 선거 캠페인 전략상으로 유효했느냐를 두고서는 예. 굉장히 좀 논쟁거리이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2030 여성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끌어내서 균등하게 맞추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의 이런 전략들이 전당대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그런 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20대 표심을 볼 때 이제 중요한 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 실제로 출마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20대에서는 김기현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 한 자릿수가 나오는데 비해서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7%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이 표심이라는 건 대체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젊은 층의 표심과 연동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예. 이준석 대표 시절에 많이 유입됐던 그 젊은 당원들이 어디에 투표할지를 지금 결정을 하려면 결국 유승민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20대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높게 나오고 있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전당대회 또 결선 투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정해서 네. 가상 양자 대결 그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가상 대결 구도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 오차범위 밖에서 김기현 의원이나 그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52.9%, 나경원 전 의원이 33.7%로 나와서 안철수 의원이 19.2%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예. 결과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역시 49.8%, 김기현 의원이 39.4%로 나왔고요. 김기현 의원은 다만 그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서는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46.3%, 나경원 전 의원이 35.1%로
김기현 의원이 11.2%포인트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병희 대표님, 이게 가상 양자 대결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전체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제 이거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꾸준히 지금 지지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조사에서도 그 설 전의 조사에 비해서 김기현 대표와의 그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요. 가상 대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랑 붙더라도 좀 이기는 구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마도 친윤이냐 비윤이냐,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비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구도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어떤 혜택이 아닐까, 어부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수도권에서의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도권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먹힌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구체적으로 다자 대결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 의원을 지지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경원, 안철수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쪽으로 김기현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기현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지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지지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3등이 됐거나 탈락이 될 경우에 나경원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쏙 몰려요. 이런 것들이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두 후보 나경원, 김기현 의원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의원 쪽으로 몰린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얘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장 연대를 두고 이거 좀 지역이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이 수도권에서 불리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주춤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지세가 이런 상황에서 확장성 이 부분에서 좀 평가를 받아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설 연휴에 김기현, 안철수 2강 구도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건지 요즘 부쩍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의 견제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두 사람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사실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본 사람이고 번개탄 피우는데 눈물 흘리기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선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자신과 친숙한 사람, 자신과 오랫동안 정치 행보를 해왔던 사람에 대한 빚이 있기 마련이고 연포탕을 외치다가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김장연대를 한다고 하고 김치 냉장고를 사신다고 하시다가 하루 만에 그렇게 이제 김장연대 없다고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임경빈 평론가님. 네. 철새 정치, 눈물 젖은 빵, 번개탄, 예, 요거 누굴 겨냥해서 얘기한 겁니까? 김기현 의원의 얘기 들어보면. 철새 정치라고 하면 역시 이제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 이제 정당을 바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는 견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제 보여주신 영상 중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공천과 관련된 어떤 불안 요인들을 의원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당 대표가 되면은 빚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게 될 거다. 그거는 결국 공천에 있어서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지지해달라. 이제 이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공천을 하려면 내가 당 대표가 돼야 된다. 안철수 의원이 되게 되면은 공천에 있어서는 손해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지난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젊은 층한테 어떻게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될 거냐, 뭐 이제 어떻게 어젠다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선에서 이길 거냐 이런 경쟁을 주로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유독
그런 어떤 정당에 대한 어떤 비전,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뭐 지금 보신 것처럼 연포탕이라든지 뭐 진흙탕이라든지 말장난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예. 양상으로 좀 번지는 게 여당의 전당대회로서는 격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상호 보완 관계처럼 좀 묶여 있는 양상이라 아마 김기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을 3위로 밀어낸 이상은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를 시작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기현 의원이 번개탄 피우는데 눈물 흘리기도 해봤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본인 흑수저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금수저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니까 요거를 또 공략한 거 아니냐 분석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이에 좀 두문분출했는데 오늘 이제 당대표 도전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출마를 하는 겁니까? 오늘 저희 정치부 가운데 특히 국회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의 11시 기자회견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도 아침에 열심히 취재는 했는데 저는 한 50.1% 정도로 불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의 예상이 늘 맞지는 않기는 하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사실은 설 연휴 전에는 출마 쪽으로 굉장히 무게가 실렸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그 출마에 무게 중심이 실렸던 것이 굉장히 불출마 쪽으로 그 확실히 기울지는 않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중립, 그러니까 출마와 불출마에 50대 50까지는 기운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저녁까지 오늘 그 11시 기자회견문이 출마에 관한 회견문과 불출마에 관한 회견문 두 개가 다 작성이 완료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는 나경원 전 의원의 결심에 달렸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뭐 결심이 섰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11시에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게 일관된 그 나경원 전 의원 참모들의 입장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고심하는 것은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대통령과의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심의 지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지지율도 저희 여론조사나 또 앞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출발이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썩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닌데 과연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을 과연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친윤 초선 의원들의 어떤 그 집단 성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그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들로 꾸려졌을 때 굉장히 리더십의 위기를 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지금 당원 당규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확실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불출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11시 기자회견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 1%포인트의 차이가 0.1%포인트입니다. 1%포인트가 그렇군요. 아니고 0.1%포인트.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저희 여론조사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참고할 만한 게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서울에서 4선, 그러니까 서울의 지지도, 그다음에 또 보수층의 지지도,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중도층에서의 확장성인데 서울 보수 중도층에서 사실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다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오늘 11시 기자회견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대표님,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지지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기자님이 워낙 심도 깊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뭐 11시까지는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은 초반에 상승세를 타다가 좀 많이 꺾인 상태고요.
꺾였음에도 저는 이번에 이제 결과를 보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주저앉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1위로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지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주저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이제 이후에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면 어떻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느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보는 지금의 지지율은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저점이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최고점 아니겠느냐라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 최고점이고 김기현 의원은 자신들은 최저점이기 때문에 치고 나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의 객관적인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숫자로 보는 정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고민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 저희 취재로도 출마와 불출마가 반반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자신들도 모르겠다. 나경원 전 의원 본인만이 알 것 같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고요. 예. 정말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11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이번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가 있었는데 일단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제기되는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경우에 당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 이만수 기자가 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또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긍정 평가가 35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긍정 평가가 35.5% 그리고 잘 못한다가 51.8%로 나왔고요. 예.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3.2%, 잘 못한다는 응답이 19.4% 나타났습니다. 예. 전체 지지층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저 안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고 또 최근에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긍정 평가가 상당히 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 그래픽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로 물었을 때는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다라는 응답이 53%, 야당 탄압이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게 33.8%였는데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예. 69.8%. 그러니까 그래픽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예. 좋겠는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을 하면은 70%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죠. 70% 가까이는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다 이렇게 했고요.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다.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21.7%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네. 만약에 수사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경우에 당 대표직을 유지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전체 조사에서는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라는 네. 응답이 63.8%였고요. 네. 근데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 유지해야 된다는 게 60.7%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자, 임경빈 평론가님. 네. 이게 보면 일단 전체 조사 결과와 민주당의 조사 결과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특히 주목됐던 부분이 요거 기소되면 당대표직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당헌 80조를 보면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무 정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정치 탄압이니까 예외 규정 적용하겠다.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가 보이는 거죠. 그거는 이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안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 이거는 정치 탄압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무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이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워낙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당 내에서 관철시키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 여론에서는 워낙에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갈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데 왜 물러나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명계에서 주장을 하고 뭐 친명계나 혹은 당원들은 이거는 야당을 향한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인데 여기에 굴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좀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워낙에 당원들의 강고한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재명 대표가 기소 이후에 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설사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당 내의 장악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모델이 2016년에 문재인 대표 모델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당무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손을 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로서의 이제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민주당 내에 이제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뭐 향후에 뭐 검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이 당 내의 지지층의 지지가 유지되느냐 여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기소됐을 경우에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33.4%예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서 참 오묘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4, 5%만 더 4%에서 5%포인트 정도의 숫자가 늘면은 한 40%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는 또 단초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그렇군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자신이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게 검찰의 소환이 있죠.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이런 사법 일정과 자기의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나하나 그 돌파 이재명 대표 예. 입장에서 해나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대표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이 38.9%, 부정이 54.2%로 나타났고요. 또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온 부분이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과는? 이런 결과는 아마 그 최근 2, 3개월 사이에 꾸준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20대 그 대선 때 지지가 있었던 20대 같은 경우도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좀 낮아진 상태고요. 20대, 30대, 40대가 20%대 지지율.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60대에서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40%대를 넘어서느냐라고 하는 게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번 UAE 순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긍정 부정이 상쇄되면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 발언 논란 등으로 인해서 이게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조금 효과가 상쇄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그 당대표 선거를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일반 민심에서 봤을 때는 당내 어떤 지지자나 당신과는 달리 민심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YTN이 정치권에 대한 설 민심 여론을 조사했고요. 그 결과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만수 기자, 엠브레인 퍼블릭의 이병희 대표, 또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